승마 지도사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0년 말 보건관리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51번 말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병이란 동물이 내적, 외적 환경의 영향에 대응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은 병원체, 원인체, 스트레스, 환경이다. 3. 말이 병원체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대중요법은 근본적인 병변 악화 시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질병의 3대 요인은 숙주, 병원체, 환경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1번은 이제 맞는 표현인데 내적 외적 환경에 영향에 대응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따라서 동물의 정상적인 생활 현상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체는 항상 노출되는데 개체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대증요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프면은 아픈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감기 걸리면 열나면은 이제 왜 열나는지 염증이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열나면 해열제 주고 콧물 나면은 이제 코감기약 주고 하는, 마치 군대에서 이제 그냥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알약 하나씩 주고 요런 방법. 그래서 또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낫기 때문에 대증요법을 써도 되는데, 이제 근본적인 걸 치료하지 않아가지고 병이 나중에 확산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전이해서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4번도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질병은 제3중수골과 제2사중수골을 부착시키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져 혹처럼 자란다. 제2사중수골의 골절이냐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에서 유발된다. 진단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막의 염증과 인대의 광물질 침착을 확인한다. 발견 후 즉시 운동을 제한하고 압박 포대를 하여 뼈의 증식을 막고 부종을 감소시켜야 한다. 1. 주상골염 2. 골연골증 3. 관골류 4.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3번 관골류고요. 운동기계 질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골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뼈에 다른 혹 같은 게 생긴다. 이제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주상골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상골이라고 해서 발굽 뒤쪽에 약간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심지골반 받쳐주는 역할의 뼈가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요게 있게 되면은 이제 앞다리에 간헐적으로 파행을 하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하는 자세, 요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연골증은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관절에서 두 뼈가 서로 맞닿아서 연골이 깨지고, 그래서 관절면이 거칠어지거나 부분적 마모를 보이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해지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되고요. 비절이나 슬관절, 그리고 경관절의 관절면, 그리고 대부분 구절의 제3중수골 원위 관절면에서 골연골증이 자주 진단이 되고요. 이제 요거는 키포인트가 이제 뼈가 관절면이 깨진다. 그래서 뼈 조각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좀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연골이 또 뭐냐 또 이런 분이 또 계셔가지고, 연골은 뼈가 연결된 부분, 우리 관절 연골 그거잖아요. 그래서 충격 완화 목적으로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복합적인 퇴행성 변화로 특히 구절의 발생 빈도가 많이 생기고요. 이것도 이제 무리한 운동하고 잦은 충격 때문에 관절이 무리가 돼서 관절염이 이제 생기는데, 요게 이제
퇴행성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안 하면 이제 퇴행성으로 가게 되는 거고, 퇴행성으로 가게 되면 거의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상골염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책에 나온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요거는 자주 전에도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 말 앞다리에 구조하고, 그리고 주상골염이 주상관절염 같은 말인데, 요거에 대한 요 자세를 딱 해놓고 이 병의 명칭이나 이 병의 특징이 맞는 거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주상골은 요 부분, 요 원이 종자골에 대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기계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외상에 의해 척골 돌출부가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나.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근섬유가 찢어지는 등의 근육 손상을 의미한다. 다.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곳으로 요골의 성장판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1. 가 주종, 나 염좌, 다 골연골증. 2. 가 주종, 나 좌상, 다 골단염. 3. 비절내종, 나 좌상, 다 골단염. 4. 가 비절내종, 나 염좌, 다 골연골증. 정답은 2번이고요. 운동기계 질병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는 주종에 관한 설명이고요. 폭처럼 부풀어 오른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좌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는 골단염에 관한 설명이고요. 참고로 비절내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다리 비절 관절 안쪽이 부어오르는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비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도 하고요. X자형 지세나 앞으로 구분 지세에서 발생하기 쉽고요. 다리를 1분 정도 이렇게 딱 구부리고 이렇게 쭉 있다가 다리를 딱 놨을 때 바로 속보를 시키면 파행이 일어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좌는 관절에 정상 가동 범위를 넘은 외부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 일어나는 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연골증은 앞에도 나왔지만 심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관절에서 이제 뼈가 맞닿는 연골 부분이 깨져서 거칠어지거나 관절면이 거칠어지거나 마모를 보여가지고 뼈 조각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운동기계 질병이 되겠습니다. 54번 말의 후두 편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혈 연골의 한쪽 또는 양쪽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여닫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2. 피혈 연골의 왼쪽 마비가 90% 이상이다. 3. 말의 운동 시 천명증이나 휘파람 소리가 나며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4. 지속적인 운동과 영양관리를 통해 자연회복이 많으며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은 4번이고요. 호흡기계 질병에서 후두편마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혈연골의 기능은 이제 사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닫는 기능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2번과 같이 왼쪽 마비가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앞말보다는 수발이, 그리고 주로 3에서 6세 때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자연 회복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로 치료를 하고요. 또 수술을 해도,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거가 이제 피혈연골을 이제 묶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사료가 폐로 좀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질병은 다량의 병원성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 내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전신성 질병이다. 증상으로는 열, 피부나 점막 아래의 출혈, 침울, 무기력, 약하고 빠른 맥박, 그리고 허탈이 있다. 항생제와 항독소제를 투여하여 질병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1번 황달, 2번 폐혈증, 3 중독, 4 비염증성 부종. 정답은 폐혈증이고요. 폐혈증이라는 한자를 생각해 보면은 폐가 이제
패배할 때 그 패자고요. 혈이 피니까 피가 안 좋아지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했으면 2번으로 쉽게 쓸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신 질병의 폐혈증 부분에 나오는 문제고요. 다른 걸 좀 설명해드리면 황달 같은 경우에는 황달이라는 딱 질병이 이제 책에 나온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생 망아지 용혈성 질환에서 이런 질환을 걸린 망아지가 부검을 했을 때 황달이 걸려 있다. 이제 이런 사진 하나 있는 거 있는데요. 그거가 있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혈액 중에 빌리루빈 양이 증가하여 피부 및 점막 내 담즙의 축적으로 피부가 황색을 띠게 되는 병적 상태. 이제 요거가 되고요. 중독도 딱히 제가 중독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찾지는 못했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염증성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염증성이니까 열과 통증은 없고요. 대신 이제 세포들 사이로 체액이 과다하게 모여서 이제 붓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안 시킨 말에서 종종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곤 합니다. 56. 다음 빈혈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적혈구 파괴를 동반한 병원체 감염. 나. 출혈에 따른 적혈구, 백혈구, 혈장의 손실. 다. 구리, 철, 비타민 E 섭취 과다. 라.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 과다. 1. 가, 나. 2. 가, 다. 3. 라, 라. 4. 다, 라.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순환기계 질병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람도 어지럽죠. 빈혈 걸리면.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색소로서 조직 내에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중에 이제 구리나 철, 비타민 E 등의 성분이 부족할 경우 헤모글로빈이 적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가하고 나고요. 틀린 거는 다하고 라인데 빈혈에 대한 대처법으로 이제 빈혈이 여러 가지의 빈혈이 있는데 뭐 감염에 의한 빈혈이라 했을 경우에는 감염에 따른 질병을 우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철이나 비타민 B12 등 적혈구 생성에 도움되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전혈을 보충해줘야 되는데요. 신체가 피가 출혈이 나면은 이제 혈장부터 보충을 한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혈에 의해서 빈혈이 올 경우에는 좀 시급하기 때문에 전혈을 보충해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안과 질병은 눈동자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주로 조교나 경주 중에 모래가 눈에 튀어서 자극을 크게 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 백내장 2. 안검열상 3. 각막염 4. 결막염 정답은 3번이고요. 안과 질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뭐 어르신들 잘 아시는 질병이죠. 그래서 눈에 수정차 이상해서 안구가 혼탁해진 거 백내장이고요. 안검열상은 이제 표현은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눈꺼풀이 외상을 입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막은 각막염, 결막염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각막은 눈동자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이고요. 결막염은 눈의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인데 결막이나 안검 가장자리 염증이 생기면서 눈꺼풀이 붓고 장액성 점에서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각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래가 튀거나 뭐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모래가 튀거나 하면 약간 상처 같은 건데 결막염은 좀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뭐 비누, 꽃가루, 연기, 곡식 껍질 이런 약간 상처보다는 좀 염증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하시고 보면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58. 말의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인자인 항원에 대해 방어하는 현상이다. 2. 망아지는 출생 후 모체의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 3. 능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된다. 4. 한 번 백신 접종 후에 획득된 면역은 영구히 지속된다. 정답은 4번이고요. 말의 방역과 위생, 감염병의 이해와 면역의 정의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은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획득된 면역은 매년 재접종해주지 않을 경우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도 좀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에 따라서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거 있고 또 어떤 경우 뭐 독감 같은 거 매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접종이지 않을 경우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참고로 면역은 이제 수동 면역하고 능동 면역 이 부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인데 이제 말에게 주사를 해서 말 스스로가 이겨내는 거죠. 이제 주사가 됐든 감기가 걸려서 아니 병에 걸려서 낫든 스스로 이겨내는 걸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수동 면역은 다른 개체가 이긴 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로부터 모유를 섭취하는 거 아니면은 그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의 혈청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동 면역. 그래서 스스로 이기는 건 능동 면역, 남이 이긴 걸 받는 건 수동 면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59. 다음 말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살모넬라 감염증은 감염성 설사와 망아지 폐혈증을 일으키며 임상 증상의 정도는 감염된 세균의 양과 관계가 있다. 나. 아프리카 마역은 모기와 같은 절족동물들에게 전파되며 폐장형, 심장형,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다. 말 전염성 빈혈의 원인체는 원충이며 감염 후 적혈구를 공격하여 파괴한다. 라. 전염성 자궁 내막엽에 감염된 수말은 고환염, 정관염, 전립선염 등의 임상 증상을 나타낸다. 1. 가나 2. 가다 3. 나라 4. 다라 정답은 1번 가나가 옳게 짝지어진 표현입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 전염성 질병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살모넬라 감염증에 관한 부분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마역도 맞는 표현인데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은 이런 문제도 다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 전염성 빈혈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모기나 다른 흡혈곤충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혈액, 타액, 소변 등으로 전파되고요. 유즙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렌티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요. 요 설명된 다의 설명은 말 파이로플라즈마적인데 이게 이제 원충인 바베시아, 열대지방의 찐득이가 옮기는 그 원충인 바베시아가 원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혈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그런 좀 무서운 병이고요. 전염성 자궁 내막염은 요거는 수많은 균에 감염되어도 보균만 할 뿐이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람도 그런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이제 보균만 하고 이제 여자는 걸리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디테일한 질병, 말의 전염성 질병 이 부분은 조금 문제를 많이 오래 꽈서 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거 틀렸는데 솔직히 저라면 그냥 틀리고 말 것 같아요. 예. 6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기생충성 질병은 말과 당나귀의 맹장과 결장 등 주로 대장에 기생하며 피해를 주는 기생충이다. 분변 중에 축란이 자충으로 발육한 후 방목된 말이 채식 시 체내로 유입되며 말의 체내에서 이동하면서 성충이 된다. 감염 시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및 쇠약, 어린 말에게서는 성장부심, 빈혈, 산통 등을 나타낸다. 1. 원선충 2. 회충 3. 말파리우충 4. 폐충
일단 요거는 폐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4번은 일단 답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원선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답이 1번 원선충인데요. 원선충은 이제 회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회충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책에 나온 거라서 이제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원선충은 회충처럼 분변에 의해서 일단 옮기는데 원선충은 이제 말이 똥을 싸면은 그 똥 안에서 이제 그 유충이 알을 까고 스스로 잘 자라서 풀에 붙어 있다가 이제 풀을 먹으면 이제 옮기는 거고요. 회충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똥을 싸면은 그 충란이 이제 오염된 사료나 물을 통해서 이제 말이 알을 먹는 거예요. 그 원선충은 이제 그 유충을 먹는 건데 회충은 알을 먹는 거고요. 이제 알이 소장에서 부화했다가 간으로 갔다가 폐로 가서 거기서 기침을 또 하고 그럼 또 옮기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어쨌든 그런 병이고 회충은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소장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12cm까지 되고요. 2세 이후에 말에 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파리요충은 말 위에서 기생을 하고요. 위에 하기 때문에 위염과 소화장애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뭐 그 성충이 돼서 이제 뭐 크게 뭐 하는 건 없는데 말파리가 이제 말을 귀찮게 하죠. 그럼 막 계속 여름 되면은 말 막 꼬리 흔들고 막 말 탁탁 해서 그 발도 차고 그러면 이제 말 발목도 안 좋아지고 막 열재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질병입니다. 그 폐충 같은 경우에는 폐충이니까 말 당나귀와 기관지, 세기관지에 기생하고 특히 성충은 폐에 기생해서 그 기토나 기관지에 알을 낳게 되겠습니다. 61. 말의 번식과 발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암말의 발정 주기는 평균 21일, 임신기간은 320에서 350일이다. 2. 발정 주기와 발정 일수는 영양 상태가 좋은 암말에서 짧다. 3. 암말의 번식을 위한 난소 기능은 추운 지방일수록 따뜻한 지방보다 1개월 정도 개시가 빠르다. 4. 발정기 외음부는 종대 이완되어 질 점액이 수변하고 광택을 보이며 매우 충혈되어 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는 마학책에도 비슷한 게 좀 나오는데 어쨌든 뭐 같이 걸리면 좋으니까 어쨌든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암말의 발정 주기 평균 21일, 임신기간 320일, 350일 요거는 되게 자주 나와요. 뭐 어쨌든 뭐 340일이라 나온 데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발정 주기와 발정 일수는 잘 먹은 말이 낫겠죠. 못 먹은 말보다. 그리고 그 추운 지방일수록 따뜻한 지방보다 1개월 정도 번식 개시가 늦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아무래도 따뜻한 지방이 더 몸 풀고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한 여건이 좀 낫겠죠. 사람도 그런데. 그리고 발정기 외음부는 종대 이완돼서 질 점액이 스문하고 광택을 보이며 매우 충혈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2.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배란과 수정을 위해 암말의 생식기를 특징적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은 가이다. 자궁관관막, 질병 등의 생식기의 결합 조직이 이완되어 자궁과 질이 침하된 결과 배뇨된 소변이 질 심부에 역류해서 저류된 상태를 나라고 한다. 1. 가프로게스테론, 나 기질. 2. 가프로게스테론, 나 요질. 3. 에스트로겐, 나 기질. 4. 에스트로겐, 나 요질. 결국에는 가는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이냐 이 차이고 나는 기질이나 요질이나 문제인데 요거는 뭐 일단 나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면은 오줌이 역류한 거니까 요질이겠죠. 기질은 이제 공기가 자궁에 차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둘 다 이제 배란과 수정을 위해 필요한 그리고 그 임신 출산을 위해 필요한 이런 호르몬인데 여기서는 에스트로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보면은
말의 번식 과정, 생식기 질병, 그러니까 번식 과정과 생식기 질병, 이게 원래는 책엔 다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섞어서 이렇게 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설명을 드리면 생식기의 크기나 경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신경계를 자극하여 발전과 관련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주로 자궁속 막의 환경을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질은 이제 분문이 폐쇄부선으로 질의 공기가 침입하는 상태고요. 요질은 소변이 질신부 역류에 조류된 상태. 그래서 요질 같은 경우에는 영양이 좀 불량하거나 노령의 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2020년 말 보건관리 같이 풀어봤는데요. 솔직히 말 보건관리는 이거는 의학이나 수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수하게 애워야 되는 좀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과목이 가장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딱 그 용어나 키포인트 중심으로만 알게 되면 그렇게 문제를 많이 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또 계속 반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2부 마저 하고요. 2020년 거 끝나면 이제 2019년도 거하고 2018년도까지는 제가 기출문제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